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간밤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상승세를 또다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는 거래일이 굉장히 짧습니다. 3.5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앞으로 이 상승세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네, 지난밤에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이 많이 상승했다라는 쪽에서 포커스를 많이 맞췄습니다. 이제 11월 달에 7% 이상 상승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어떤 시장의 그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술적 지표들도 찾아내느라고 굉장히 애쓰고 있는 모습인데, 파이낸셜 여러 가지 관련된 이제 기관들 쪽에서 나온 얘기가 상대 강도 지수가 과거에 이랬는데 앞으로는 한 21일 후에 더 올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파이프 샌들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지금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훨씬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과거에 몇 번 있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런 가능성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말 랠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 모습이고, 지난밤에 국채 수익률이 다시 또 하락을 했죠. 그게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다 이제 이런 어떤 그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2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그 옥션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굉장히 또 좀 하락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보였고, 시장의 어떤 생산자 물가나 소비자 물가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빠르게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또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이걸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아실 거예요. 기관들이 처음에 내년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9월 달 내려오면서, 투자자들은 내년 6월 달, 5월 달 내려오면서 이제 결국은 3월 달에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난밤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확률을 한 30% 정도로 보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넘쳐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기대감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냐라고 말을 하면은, 시티그룹에서 해고를 발표를 했어요. 약 한 300명 정도 임원들을 감원을 하겠다. 고위관리자들입니다. 매니저급 이상들을 감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연말 연초해가지고 해고가 확산되면은 제가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시장의 어떤 그 흐름에 반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경기 선행지수가 나왔는데 그다지 안 좋아요. 제가 조금 이따 그런 설명을 드리고, 원유 시장에서는 이제 추가 감산 발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다시 또 하락하는, 유가가 상승하는 2.5%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말씀하신 대로 좀 짧습니다. 보통 짧게 되면은 그 흐름이 그렇게 크게 변동을 안 합니다. 거래량 줄면서 그 흐름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정도에서 보통 끝나기 때문에 지금의 기대감이 좀 살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가 이제 내일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하는데 거기에 지금 다들 관심이 쏠려 있죠. 그리고 더불어 가지고 내일은 베스트바이나 딕스스포츠, 로어스, 벌링턴 이런 소비 관련 주들도 대거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간밤 핫했던 이슈들 헤드라인들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컨퍼런스 보드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를 경고를 했다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경기 선행지수는 말 그대로 경기가 순환되는 과정에서 어느 시점으로 가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이 컨퍼런스 보드가 9월 달에 0.7% 하락했거든요. 근데 10월 달에 0.8% 추가로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컨퍼런스 보드 쪽에서 나온 얘기는 6개월 전망, 12개월 전망도 마이너스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6개월 동안 마이너스 지금 과거 6개월 동안 마이너스 3.3% 감소했는데 앞으로도 또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조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이제 학자금 대출 의무 상환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시작되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이 수준에서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짧게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실질 GDP 증가율이 1%가 안 되는 0.8%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시장에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 그거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업종별 상황 짚어주시겠어요? 네, 전 업종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정보통신 쪽하고 통신 서비스 쪽이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유가 상승으로 이제 에너지 쪽도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에너지라든가 부동산 그리고 정보기술 요 업종들이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다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정보기술 쪽 산업 그 업종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세부적인 한 6개 산업 이렇게 나눠 보면은 역시 지난밤에 굉장히 잘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보면 지난 10년간 650%나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을 여기에 투자했을 때 은행 이자보다 매년 2배 이상 꾸준히 수익을 잘 낼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은 제가 예전에 그 아크 스페이스라는 그 ETF를 하나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최근에 미국의 항공 우주 산업이 좀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 올라가면서 동반해서 또 올라가는 모습인데 그런 항공 우주 쪽 ETF도 좀 관심 가지시면 앞으로도 내년에도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가 이제 이번 가져왔는데 이제 알트만에 대한 그 복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인공지능 시장에서 결국은 최후의 승자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6월 23일 날 이 종목을 매수 추천을 해가지고 목표가를 $390까지 잡고 갔는데 사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비중을 줄여야 한다라고 고객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알트만을 영입을 했는데 오픈 AI에서 자유롭게 날고 있던 새를 갖다가 새장 안에 가둬버리고 하나의 부서를 주는 꼴이 됐거든요. 물론 독립회사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내부로 끌어들였다는 상황에서 아마도 앞으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목표가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이제 조금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구글에 대해서 알파벳에 대해서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고 비중 줄이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지금 종목들이 계속해서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보잉이나 이런 종목들이 제대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즉 그런 종목들이 다시 순환하면서 시장을 끌고 갈 수 있어야지 장기적인 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최근에 이제 22일 날 슈팅 게임 레일 브레이크를 발표를 하거든요. 이런 게임 분야에서 얼마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내년 이제 분기 실적 시즌에 발표가 된다라면은 또다시 또 장기적으로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장기적인 비전보다 지금은 일시적으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내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 모두에게서 인기 만점인 이 테슬라.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의 인기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런 일론 머스크에게 테슬라 주주들이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퇴임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이게 사실 X,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트위터로 알고 있는 이 X죠.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반유대주의 게시물에 동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너무 과하다. 이 사람의 정신세계가 지금 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이제 평가되면서 X에서부터 이제 퇴임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 머스크가 거기에 이제 좀 순응하는 좀 긍정적인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집단 소송하겠다. 막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거기에다 또 글로벌 대기업들이 광고를 중단하기 시작하니까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광고를 중단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집단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좀 사는 초가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결국은 테슬라까지 와가지고 테슬라 주주들이 이 사람을 조금 정직을 시켜야 된다. 좀 정신세계를 다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되고 또 사이버 트럭 이제 11월 30일에 배송한다 그랬는데 이거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보면은 어떤 그 보험 등록하는 대수도 지금 한 7%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머스크에 대한 리스크가 테슬라에 대한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 헤드라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말 소비 시즌의 승자는 어펌홀딩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펌홀딩스 지금 사기에는 너무 늦었나라는 기사입니다. 늦었나요? 네, 몰리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난밤에 다뤘습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MZ 세대를 타겟으로 해서 어떤 그 애플페이와 더불어서 크게 성장할 기업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 소비자당 거래수가 25%나 증가를 하고 있고 활성 소비자 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나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실적이 내년에는 변곡점을 그리고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몰리풀에서는 이 기업에 대해 가지고 투자하기에 늦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말 랠리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각종 소비 기업들 우리가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비 기업들의 매출은 늘지 않아도 이렇게 결제 시스템 회사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은 투자 기회가 좋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클로징베이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